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얼마 전에 만들어서 올렸다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발견되어서 당일에 내렸던 영상이에요. 잘못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오피스텔 임차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할 때 입주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1번, 경매 넘어가면 돈 받을 수 있나요? 2번, 배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3번, 누군가가 낙찰받을 때 내 전세금까지 같이 주는 것인가요? 4번, 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렇게 네 가지가 질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죠. 오피스텔 시세가 7,000에서 8,500인데 전세금이 8,400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질문하신 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둘 중에서 유리한 행동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경매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소기준 권리,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 자료 다시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먼저 볼게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데요. 이때 그 부동산에 있는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는 소멸한 채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통상적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에는 말소기준 권리부터 그 아래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채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거죠. 소멸과 인수의 기준점이 되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이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요. 전세권에 한해서는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전세권까지 치면 총 7가지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말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는 방금 전에 6개, 특별한 경우에는 전세권까지 7개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위에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했죠. 지금 질문자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사를 들어가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전세금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임차인분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을 때니까 낙찰가가 낮거나 혹은 영순위 변제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질문자분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은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만 가능한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현재 질문자분은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고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 자체를 하지 않고 전세금 전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질문 내용에서 보면 전세금이 시세보다 비싸요. 집값 시세는 7,000에서 8,500만 원 선인데 전세금은 8,4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를 생각해보고 또 경매인 것을 감안해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될 텐데 어쨌건 현재 상황에서의 낙찰 대금은요, 질문자분의 전세금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 대금의 보증금 반환 비용까지 합하면 질문자분이 배당 요구를 하건 하지 않건 이 오피스텔을 인수하기 위해서 무조건 시세보다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얘기냐? 당분간은 낙찰받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는 있지만요. 현재 상태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낙찰받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피스텔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주인이 가압류를 해결해야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계속 거주하실 수는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 질문으로 영상을 꾸며보면서 경매 관련 용어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가압류는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아직은 큰 걱정하실 단계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